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7년에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댔죠. 그래서 보면 긴 침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부산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부산은 요때부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가격이 쭉 상승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부산은 자, 그 다음 이제 서울이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를 거의 대부분 다 돌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돌아보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다 돌아봤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전문가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토지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발표가 났을 때 어디 땅을 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어디에 토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 신도시를 돌아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는 늦고 어디는 빠르다를 알고 있단 말이죠. 참고로 여기 인천 계양지구가 가장 빠르고요. 이거는 토지 보상이 일어났고 26년 입주 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입주 예정이 26년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남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가 27년 뭐 입주 예정해서 그 다음으로 토지 보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있고요. 현장 가보면. 토목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 이런 데는 느리지만 부천 대장지구 이런 데도 좀 늦지만 일부 빠른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서울에 요게 이제 부동산 시장 그 지표거든요. 가격 지표인데 시세 지표인데 서울을 보면 1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있죠. 89년도에 발표되고 91년도부터 입주를 했는데 요 91년도에 잘못 사셨던 분은 10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거의 정고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요때 대출 없이 집을 사신 분은 10년 뒤에 본전이지만 혹여나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 하면 이자 나가고 그 다음에 세금 나가고 하면 오히려 10년 뒤에 정고점 회복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투자를 짧게 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이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작아요. 왜냐면 요때 투자를 해서 재미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때까지 완전히 당연히 집은 오르는갑다. 요때 투자하신 분은 당연히 집은 오르는갑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때 뭐 요 구간이나 한번 잘못 투자를 해본 분들은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10년 뒤에 정고점 회복됐고요. 2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또 이때 잘못 사신 분들은 6년 뒤에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역사적으로 1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긴 침체장이 있었고 2기 신도시 왔을 때 들어올 때도 긴 침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가 IMF가 있었고 2008년이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98년도를 보면요. 요때인데 98년도 요때 이거를 보면 오히려 98년 IMF는 생각보다 빨리 그래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도 보면 1년 정도 만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급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부동산에서는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긴 침체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보면 위치를 보면 1기 신도시는 대부분 이제 20km 근교에 있거든요. 서울에서 20km 근교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를 보면 물론 이제 파주 운정이라든지 뭐 좀 먼 데는 아직 뭐 검단 신도시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막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요 당시에 2007년 뭐가 있었냐면 성남 판교지구 있죠. 요 성남 판교는 분당 옆이고 그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았다 보니까 성남 판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영향을 좀 더 깊게 미쳤고요. 그다음에 송파에 있는 위례신도시 있죠. 위례신도시도 서울 강남 근교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서울 근교에 있는 게 몇 개 안 되지만 이런 것조차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다음 광교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 여기에는 표시가 잘렸지만 동탄신도시는 거리는 멀었지만 아주 서울과는 이제 거리가 그 수도권에서는 거의 그 당시에 끝자락 취급받는 곳이었거든요. 근데도 2007년도에 입주 폭탄이 터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잠시 컴퓨터가 멈췄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가 들어온다라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더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입주를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저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거의 지표를 보면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7년에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댔죠. 그래서 보면 긴 침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부산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부산은 요때부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가격이 쭉 상승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부산은 저평가 구간이었고 그동안의 공급 물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공급 물량이 많았지만 그 과거가 너무 적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공급 물량이 많은데도 이제 이후에는 많아졌지만 가격이 상승했고요. 특히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서울 투자자들이 부산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한이 있고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으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 그다음 지방, 부산 혹은 해운대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부터 상승하게 됐고 특히 해운대부터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조용하다가 부산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어디로 갔냐면 저도 이제 이때는 투자자로 있었지만 어떻냐면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들 때문에 타이밍을 일부 놓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빨리 샀던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눈치 빠른 서울 사람이 부산을 와서 아파트를 샀고 그다음 또 눈치 빠른 부산 사람이 샀는데 약간 늦는 사람은 부산은 요때 못 샀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 서울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는 어디를 갔냐면 대구를 갔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예전에는 부산 아파트가 어땠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으니까 전세 제도가 2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단위로 조금 이동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면 2011년도에 이제 대구가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이래 올랐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서울은 2014년까지 쭉 빠진 겁니다. 이때 2008년부터 부산은 올라가고 대구는 2011년부터 올라가니까 서울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졌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싸지면서 부산과 대구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서울로 간 겁니다. 요때 저도 이제 서울로 가서 투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역 선정을 할 때 저는 이제 서울을 봤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 그 다음 일단 지표상으로는 입주 물량이 작지만 3기 신도시라는 태풍이 어쨌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새 끼고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주식과 다르게 오늘 사서 내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내지 4년을 강제적으로 좀 들고 가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데이터가 괜찮지만 혹여나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좀 피해가는 게 태풍은 일기예보를 보고 태풍이 예보되어 있다면 태풍이 생각보다 세게 올 수도 있고 약하게 올 수도 있지만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실거주는 불가능하겠다.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함께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다른 상승장은 그 다음 상승장은 세종과 대구가 먼저 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뒤에 26년에서 28년 뒤에는 공급 절벽이 예상되었고요. 그 다음 여차하면 실거주도 가능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대구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구라고 하면 다음 대구 내에서 내가 급지별로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자, 이번 부동산 지인에 와서 내가 서울을 봤는데 이번에는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를 찍고 검색을 하면, 자, 대구가 나오거든요. 대구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 표에 대구가 구군별로 이렇게 시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시세를 눌러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저도 놀랬는데, 자, 이런 게 좀 문제긴 하네요. 자, 일단, 중구가, 일단 요거를 28년도로 바꾸겠습니다. 23년 8월 달로 바꾸겠습니다. 자, 23년 8월 기준으로, 요 당시에 보면,
23년 8월을 기준으로 수성구가 1등, 그래서 구군별로 봤을 때는 수성구가 1급지, 그 다음 중구, 그 다음 남구, 서구, 달서구, 동구, 북구, 달성군 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 모든 아파트를 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구별로 비싼 데를 1급지라고 우선은 약식 평가를 하고요. 약식 평가. 그 다음에 중구, 남구, 서구 이렇게 그 다음 뭐 달서구, 그 다음 동구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23년 8월에는 이렇는데 요소 오류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를 보면요. 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값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자, 수성구가 1등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평균값이니까 더 수성구보다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약식으로는 구별로 입지 분석을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장급 아파트로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실에 들어와서 순위 분석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넉넉하게 한 1년 정도를 봅니다. 1년 정도를 25년 6월이니까 지금이 24년 한 7월부터 하면 되겠죠. 24년 7월부터 하면 약 1년, 아니면 약 6월 해서 약 1년 되게 하고요. 그 다음 평수를 9평으로 바꿔줘요. 31평에서 35평으로. 다음 이제 대구로 찍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중구가 1등이잖아요. 현재는. 그럼 중구를 찍어봐. 중구를 찍어보니 8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중구는 8억. 그 다음 수성구를 찍어봐요. 수성구를 찍어보니까 16억입니다. 아, 이러면 뭐다? 중구의 아파트 단지 수가 더 적다 보니까 평균값이 높은 거고, 수성구는 아파트 단지 수가 많고, 구축 아파트도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평균값이 중구보다 떨어진 거지, 급지로는 수성구의 아파트가 더 비싸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성구가 1등이고, 그 다음 보면 중구가 8억, 그 다음 달서구가 7억 9천, 그 다음 뭐 북구, 동구 찍어볼까요? 7억 6백, 그 다음에 북구, 뭐 이렇게. 그러면 6억 5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대략 이래 보면 수성구가 1등이고, 그 다음 중구가 2등이고, 그 다음 달서구가 7억 9천으로 3등, 그 다음 동구가 7억 6백으로 4등, 그 다음 서구도 높네요. 서구도 높고, 그 다음 북구가 한 6억 5천. 이렇게 해서 내가 기록을 해가지고요. 어디가 높은지를 보고 내가 급지를 좀 더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다시 돌아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단핵 구조입니다. 중심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이걸 또 잘 모르겠다 하면요. 자, 카카오맵에 와서, 자, 봅니다. 카카오맵에 와서, 대구 찍어요. 그럼 대구 전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경계, 법정경계 하면 이렇게 경계별로, 이렇게 경계선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별로 경계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를 찍냐면 지적편집도를 찍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가 많은 게 중심입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거의 대부분이 중구를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몰려 있고요. 일부 동대구를 중심으로 이래 있습니다. 근데 이 동대구조차도 중구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런 중앙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단핵 구조의 도시라고 하고요.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의 지적 편집도를 보면 중구 종로구 쪽에 상업지가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도 좀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 쪽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3도심 해가지고 중구 종로구 쪽, 그 다음에 강남 쪽,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쪽 해가지고 이렇게 3도심 구조고요. 부산도 보면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에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산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는 해양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남포동에 있는 중구 부산역 기준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서면을 기준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해운대가 이렇게 또 넘어왔고, 동래구도 일부 발전이 있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완전 초거대 도시로 명지국제신도시와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중부산, 동부산, 서부산 나뉘고, 사실 그것 또한 이제 중부산 또한 이제 중앙, 남쪽, 북쪽 이렇게 또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다핵 구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단핵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오히려 조금 입지 분석을 하기에는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범어사동 만촌3동 해가지고 학군이 완전 중심이고요. 부산은 광안대교 뷰 해가지고 해양 뷰가 완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 범어사동이 부산으로 따지면 약간 마린시티 같은 곳, 그 다음에 만촌3동이 센텀시티 같은 곳. 그래서 가격대가 이렇게 좀 형성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2급지는 여기 청라 언덕역이 있는 여기가 2급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각 구의 대장급 있죠. 각 구의 대장급이 이제 한 3급지.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4, 5급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대구는 약간 도시 공간 구조를 볼 때는 다른 지역 대비, 부산 대비는 조금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30대 신혼부부분이 이제 무엇을 받냐면 동구 디어엘로 34평 아파트를 받고요. 저는 만촌 자이른의 29평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구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